안녕하세요. 똑똑한 주선생의 김은수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이젠 정말 주린이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똑똑한 주선생 주린이 멘토스쿨에서는요,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총 4교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확률까지 높여드리고 있네요. 자, 우선 1교시는 오늘의 진도와 교훈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마감 시황과 주요 일정을 토대로 전문가님만의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 2교시는 숙제검사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공략하신 공략주가 있겠죠. 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저희가 리뷰와 함께 도와드릴게요. 자, 3교시는 이 방송을 저희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바로 쪽집게 과외 시간입니다.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두 가지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빠르게 흘러가는 순환매 속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딱 하나의 종목을 저희가 집어서요,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두 가지의 종목 자료집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4교시는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쪽지 시험 종목 시간인데요. 시장이 어려워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 혼자 견뎌하시면 정말 다 먹거든요. 이 시점에서도 어떤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내 수익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빠르게 선점해야 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의 선물이죠. 2가지의 종목 자료집과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 어떤 분일까요? 가장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그래도 내 계좌의 빨간불만큼은 이분이 가장 잘 지켜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려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는 분이고요. 게다가 이 먹고 또 먹고 종목이죠. 한 종목 수익 나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들어가도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알짜배기 효자 종목 발굴의 창시자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현 시점에서 겁먹지 말고요. 기죽지 마시고 이 시점에서 내가 꼭 가져가야 될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서요, 더욱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등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변동성의 피로도가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 한 번의 급락장을 맞았던 한 주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유가가 안정화를 찾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110달러를 찍었죠. 거기에 주말 사이 나왔던 미국의 고용지표도 예상보다 부진했던 상황입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로 인해 이제 금리 인하의 사실 카드가 지금 꺼내기 어렵게 생겼고, 여기에 물가는 오르는
좋았는데 소비는 위축되고 경기 침체는 온다? 아, 이러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까지 형성된 시장 속에서 환율은 오르고요. 오늘 증시는 패닉에 사실 둘러싸인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오늘 오후 2시 반경이었죠. G7 국가 재무장관들이 비축해놨던 기름을 공동으로 방출한다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그나마 낙폭을 좀 줄이려는 모습은 확인됐고요. 오늘 코스피 보시면 개장과 동시에 6% 하락, 오전 9시 15분에 매도 사이드가 발동됐고 지수가 더 낙폭을 확대하고 오전 10시 31분이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면서 낙폭을 그래도 그나마 조금 만회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쟁 장기화 우려에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오늘 일부 화학주, 일부 조선주, 일부 원전주만 힘을 냈던 하루였고요. 코스닥도 오늘 오전에 매도 사이드가 발동됐죠. 내일 액티브 ETF 출시 등의 이제 예정된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회피 심리가 오늘 좀 커졌던 모습입니다. 종가 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5.96% 하락한 5,251선, 오늘 코스닥은 마이너스 4.54% 하락한 1,102선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서킷 브레이커랑 매도 사이드카가 이렇게 자주 발동하는 거였나 싶을 만큼 시장은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좋은 종목 그래도 발굴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멈추시면 안 돼요. 혼자 견뎌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우리가 현 시점에서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단언컨대 딱 한 분만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또 최병곤 대표님을 뽑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책임감 있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멀미날 것 같은 시장입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거진 일주일 만이신 것 같아요. 네. 2주 만이신가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이 자꾸 계속된다면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 네. 하기 싫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그럴 때일수록 또 더 열심히 하셔야 또 좋은 기회가 또 생기는 걸 포착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유가가 급등하고 이러니까 아까 제가 이 방송국 오면서 운전해서 오는데 길에 차가 없어요. 그만큼 유가가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출퇴근에 차를 안 끌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충격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주식시장도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또 투자의 기회를 잘 잡으시면은 이게 또 수익으로 크게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 흐름에서도 어떤 종목군이 강했고 또 어떤 업종들이 앞으로 유망한지 그리고 또 급변하는 유가 속에서 어떤 쪽으로 좀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잘 들으시면은 마지막에 좋은 종목까지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 시점에서 진짜 다 때려치고 싶다라는 생각 분명히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좋은 종목을 발굴한다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있는 종목들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오늘 최병곤 대표님을 모셔온 거고요. 같이 하셔야 될 이유 제가 상승률 표에서 먼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도 내 계좌는 그나마 안정적인 거는 좋은 단가에 그리고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좋은 종목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SPG 393%, 보성파워텍은 81%의 수익 실현하셨고요. 큐렉스 54%, 이뮤논시아 139%, 스피어 228%, 한미반도체도 보유하면서 134%의 빨간불입니다. 삼천당제약도 108%, 고영 86%, 바이오스마트 69%,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58%의 빨간불을 켜면서 아무리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내 계좌의 수익은 일단 두 자릿수의 빨간불은 켜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끄떡없이 이래서 좋은 종목을 미리 발굴해서 선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돌고 돌다 보면 내 종목의 기회는 분명히 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잡다한 테마주를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실적도 탄탄하고 성장 스토리
수익률이가 있는 이러한 종목으로 좋은 가격대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오늘 최병근 대표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이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자, 오늘 방송에도 3가지의 종목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0분까지만 문 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 시간 40분 남짓 남았습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꼭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시장 이겨낼 수 있는 뒷받침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시장이 진짜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이제 예정된 또 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죠. 이제 ETF, 액티브 ETF도 출시가 되고 또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지면 또 오를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도 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아, 이거는 가겠구나 하는 종목이 있다면 또 저희에게 이제 체크 포인트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네.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은 종목별로는 차별화가 확실히 좀 있었어요. 그동안 상승을 계속 견인했던 대형 3사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막 집중되면서 주가의 하락이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반면에 그동안 상승이 계속 좀 들어오면서 매수가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종목들, 지금 여기 생방송 공략주 상승률에도요, 제가 보면은 매도친 종목이 있고 보유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어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천당제약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현재로서는 아직도 매도 안 하고 그대로 보유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에 들어오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차트를 이렇게 봐도 하락이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에서는 하락장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의 차별화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투자자들께서 기존의 종목에 자꾸 매달리지 말고 새롭게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을 적극적으로 노리신다면은 오히려 하락장은 또 다른 수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어떤 내용을, 오늘 공부하기 싫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과거에 시험 칠 때도 생각해 보시면은 하기 싫을 때 조금이라도 참고 좀 했던 분들이 결국 합격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을 할 거냐 하면은 역시 중동 전쟁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방산 쪽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산주들이 지금 현재로선 뜨고 있고 어떤 방산주는 좀 시원찮은지 이런 것까지 좀 말씀드릴 거고요. 유가가 지금 배럴당 WTI가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막판에 가서는 크루드 오일이 주가가 끝까지 밀리면서 상승폭이 축소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당분간은 이 고유가 상황이 금방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고유가에 따른 어떤 소비자들의 선택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유가에 따라서 기름값이 부담되니까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또 전기차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그런 상황이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기차 쪽에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발전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기름을 떼서 화력 발전을 하는데 이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발전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대체 에너지를 찾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원자력 발전 쪽에 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 자체도 태양광 쪽에 관련된 주식, 저번에 제가 하나솔루션 한번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요즘 잘 갑니다. 그거 말고도 지금 또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 종목까지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법한 그러한 내용들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방산주 그리고 고유가에 따라서 이제 전기차라든지 또 태양광 오늘 이쪽에서의 히든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하락이 나와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제공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를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 저희가 주식 공부방에서 또 단기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략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절대 견뎌하지 마시고요. 50분까지 입장하셔서 35분 남았거든요. 내일부터의 시장도 같이 대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런 기회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자, 대표님 그렇다면 네. 저희가 이제 2교시 들어가기 전에 시장은 좀 보고 가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대표님께도 꼭 여쭤봐야 되는 게 우리 왜 지난주에도 뭐 사이드카, 뭐 서킷 브레이커 뭐 잇따라 발생하고 막 네. 선물도 상한가 막 오고 가고 하면서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막 10년 이상 주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수십 년간 하신 분들은 사실 이 굉장히 기현상이 아닐까 한 주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맞아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볼까요? 지금 이제 또 다시 오지 않을 역사적인 현상을 또 같이 겪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이란 중동 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생기겠지만 유가의 안정 아니면 유가가 오르냐에 따라서 사실 일희일비할 거는 불가피한 그렇죠.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도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이 지속될까요? 그렇죠. 이제 네. 변동성이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시장 자체가 저번에 한번 크게 급락했다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향후에는 어떤 식의 진행이 나오냐면은 점점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조금씩 네. 변동성이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또 그런 폭락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증시 자체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거는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포지션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아주 확고합니다. 무조건 판다 이렇게만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외국인들의 힘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끼리 뭔가를 좀 잘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외국인들이 안 사주면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슈에 좀 민감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노리시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 많이 파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제 대형 3사들 지금 상황이 좀 별로잖아요. 걔네들이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뭐 사실 좀 많이 떨어지니까 지금 그 종목들 사도 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분명히 미래는 밝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타이밍이 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니까 사실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갈팡질팡한 맞아요. 네.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판단도 안 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변동성은 사실은 저도 처음 겪어봅니다. 제가 20몇 년을 이 방송을 하고 네. 주식시장에 있었지만은 이만큼 막 코스닥 시장이 17%씩 빠지고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예전보다는 이제 알고리즘에 의존한 매매들이 많아지니까 기계들이 한꺼번에 매물을 쏟아내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건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요. 변동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근본적인 상황 변화는 안 나온다. 즉, 뭐 장악형 캔들이 나오면은 그것이 아무리 변동성이 크더라도 결국은 장악형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의 반응도 또 그 반응이 아무리 변동성이 크더라도 결국 뭐 밑꼬리 달고 올라온다면은 그거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그냥 원초적인 흐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은 확실히 오늘 시장도 거래소는 힘이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 대신에 코스닥 시장은 힘이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그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는 보면 아직까지 못 오른 그리고 덜 오른 주도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지금은 조금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코스닥 시장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될 게 뭐 있냐면은 유가 관련입니다. 네. 유가하고 관련된 건데 이거 잠깐 제가 차트만 잠깐 보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 유가 같은 경우에도 요즘 보면은 이 유가가 막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WTI가 배럴당 지금 $90를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투자를 꼭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은데 직접적으로 살려면은 해외 선물을 사거나 아니면은 국내에서 ETF 상품을 사는 방법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고민을 좀 해보니까 역시
우리 국내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요걸 노려보시는 게 좋은데 아유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네. 있어서 좀 부담은 되긴 합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한번 출렁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점 매수를 시도한다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유가 급등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 부분에 좀 참여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투자의 방향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이제 유가 관련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냐 하락을 하냐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또 이러한 기회를 틈타 유가 관련해서도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또 좋은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급락장, 뭐 급등장이 워낙 많이 나와도 변치 않은 상황은 어떻다라고 또 얘기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런 코멘트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들으셔야지만이 내 멘탈도 잡아지고요. 그 멘탈에 따라서 종목은 또 어떻게 선별하는지도 수십 년을 겪으신 전문가님입니다.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혼자 견뎌하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승률 표를 보고 다시 증명을 해드릴게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는 이 수익률 표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거는 사실 이제 뭐 많이 나오셔야 일주일에 한 번 출연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주식 공부방의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시면 아, 이 종목은 현 시점에서 노릴만 하겠구나 하는 단기 공략주는 저희가 매번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갈만한 종목으로 저희가 선별해서 전략 짜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까지 함께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도중에 입장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봐요. 자, 방송 시간은 30분 남았습니다. 더는 기회 안 드리고요. 이 기회 놓치면 또 후회하시는 겁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규 씨 저희가 수익 자랑을 한번 해보고 가야 되는데 지난 방송에 이제 종목 자료집이었던 게 네. 흥그석유입니다, 대표님. 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사실 이제 꿋꿋하게 빨간불을 지킨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이 이제 극심한 변동성, 중동 리스크의 최적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사상 최고치 랠리 할 때 사실 이 종목은 완전 소외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급락장을 기회로 사실 차익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나는 이거를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우리가 막 장기 투자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짧은 기간 내 수익을 보기에는 사실 최적화된 종목이다라고 맞아요. 보는데 어떤 투자의 가치를 보셨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2주 전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릴 네. 때 그때는 사실 이 종목을 얘기를 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 그거는 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맞아요. 많으실 네, 것 네. 같아요. 그때는 한참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이런 것만 얘기할 때였으니까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야 되고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뭔가 대응을 해가는 거 그리고 그걸 감각적으로 알아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6개월 전, 1년 전에 거 나 샀을 때 이거 수익 3배 났어, 4배 났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에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얘기. 그걸 좀 해줘야 되는 게 전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이 종목이 한참 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흥구석유가 언제 타이밍에 말씀드렸었냐면은 이렇게 급등세를 타고 있었던 타이밍이거든요.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네. 그래 이렇게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이거 잘못 잡았다가 이거 내용도 없는데 잘못 잡았다가 맞아요. 크게 나는 거 아닌가 문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한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오거나 가격이 하락이 나올 때 사셔라. 그리고 지금 분명히 이 종목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 미국과 이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이벤트가 하나 터진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추격 매수를 해버리면 조정 나올 때를 못 견디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항상 조정 줄 때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씩 빠지다가 크게 한 이틀을 빠졌단 말이죠. 물론 어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야, 네가 운이 좋으니까 이걸 지금 수익이 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전쟁이 났으니까. 근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럴 것 같았으면 미리 얘기를 안 했죠. 네. 이 종목은요, 뭔가라도 이슈를 갖다 붙여가지고 주가를 띄울 상황이었어요. 근데
높게 사시면 무조건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핵심적이었던 거고 그 이벤트가 너무 크게 터져버려서 그게 차이일 뿐이지. 아무튼 어쨌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이 100%가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항상 이런 이슈에 민감을 하셔야 되고 그게 남들이 안 간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겁이 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자리를 내가 사는 게 맞나? 흥구석에도 사실은 실제로 실적 가지고 뭐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주식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은 그러면 이제 흥구석에도 사도 돼요? 지금 이제 지금 이렇게 막 이란하고 뭐 문제 생기니까 지금 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제가 주식시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시장에는 두 번은 없습니다. 한 번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시면 굉장한 부담을 안고 사실 수밖에 없고 자 그때 2만 원 아래에서 사시라고 할 때는 그 뭐야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3만 원에서도 추격 매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참 마법 같은 일인데요. 그걸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보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종목을 거래를 노리는 것보다는 이제 진짜 원유 가격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코덱스 쪽에 ETF, 원유 ETF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은데 요것도 제가 분명히 단서를 답니다. 그냥 사시면은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조정 줄 때, 급락 나올 때 그거에서 조금만 용기를 내서 매수하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저점 매수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종목을 들어가셔야 되고요. 추격 매수 진짜 어렵습니다. 혼자 견뎌하지 마시고 하시려거든 코멘트는 들어보고 우리가 또 매매 기회를 삼아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표님 한 종목은 더 여쭤볼게요. 우리 대표님이 또 먹고 또 먹고 종목의 창시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딱 10종목으로 축소한 게 너무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좋은 종목들 중에 내가 이 상승률 표에 봤듯이 내가 지금 굳이 신규적으로 들어간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있지만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도가 있을까 싶을까요? 우리 앵커님이 진짜 지금 같을 땐 진짜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맞아요. 사실 이게 지금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지금 진행해서 봤을 때는 기존에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서 보유적인 종목을 노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상승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100%를 넘어섰고 한미반도체도 이거 전에도 100% 넘게 났던 수익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100%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사실 다 흐름이 괜찮으니까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꾸준히 한번 노려보라면은 2차 전지. 2차 그쪽을 전지. 꼭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전고체 관련주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이번에 꼭 한번 또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고유가라는 게 전기차하고 100%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전기차 쪽에 한번 빛이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차례 한번 기다려보죠. 우리가 또 이제 어떤 매수의 신규적인 기회를 줄지는 또 얘기 힌트 드렸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상승률표 보죠. 자, 지금부터는 그런 종목 받으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재료집 받으러 떠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현 시점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좀 매력도가 있는 딱 하나의 종목을 꼽는 게 어렵잖아요. 그 종목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첫 번째 종목 자료지부터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슈는 아까 힌트 드렸다시피 이제 방산주 준비하셨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지정학적 불안이 상시화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그리고 신속한 납기 능력을 갖춘 우리 K 방산의 매력도와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이 또 전부 빠지다 보니까 좀 쉬어간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천공2의 활약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장기 성장의 이점까지 가진 종목은 과연 뭘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요.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사실 이 방산 쪽은 밀리터리 쪽은 남자들이 얘기하자면 참 끝이 없어지는 분야인데 저도 뭐 얘기할 게 참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요즘 한국 방산 참
이 호기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완전 분위기 좋아지고 거기다가 이제 또 빠른 납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실 무기 생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실전 검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납기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기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 신뢰도가 떨어지면은 제일 문제가 생기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 실전 검증이라는 부분이 신뢰도하고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최우선 고려 요소예요. 근데 한국 무기는 최근에 들어서 실전을 계속 겪습니다. 이게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수출 국가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분쟁에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전 데이터가 쌓이는 거고 무기 시장은 웃기는 게 2026년도 최신형 자동차는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 근데 무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새로 만들면은 검증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잘 안 살라 그래요. 근데 30년 된 무기가 지금 생산을 했다? 그러면 그건 100% 구매해요. 왜냐? 그만큼 30년 동안 신뢰도가 쌓였기 때문에. 한 번을 사용해도 무조건 성능을, 재성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최고 우선 고려 요소입니다.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걸프만에서 이제 이란이 각국을 향해 막 미사일 이쪽 저쪽 막 쏩니다. 진짜 막 나도 모르겠다 하고 막 쏴버리는 상태인데 그렇게 미사일이 날라오니까 이걸 요격을 해야 되는 요격 미사일들이 발사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중고도 고고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중고도에서 주로 유명한 미사일이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에요. 그거는 우리나라에도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리고 요격률도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얘가 지금 70%대를 간신히 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천공이 거기에 같은 경쟁자인데 얘는 쏘니까 거의 100% 다 맞아요. 96%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단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신뢰도에서 검증이 완전히 되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면 무기의 가치가 이 원래 100이었다 그러면은 200, 300으로 그냥 뛰어버리는 거예요. 신뢰도가 좋은 무기는 당연히 명품 무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가격도 싸요. 이 한 개 포대의 가격이 한 개 포대는 이제 8발이 달린 발사체 그거 4대하고 그다음에 지 통제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레이더 요게 세트입니다. 요 세트 하나가 우리 천궁2는 4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얼마냐면 1조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 포대 가격이 싼 가격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미사일 한 발도 천궁2의 경우에는 15억 원 정도 돼요.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그보다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무기인데 이 무기 자체가 지금 요격률이 그렇게 좋다. 그러면은 지금 이란은 어디로 미사일을 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라크라든지 사우디라든지 바레인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지금 납품하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연합이죠. 그쪽하고 서로 미사일 팔으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당장에도 수익성이 좋아지지만은 향후 5년, 10년 동안 이 수출길이 완전히 탄탄히 열린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들을 잠깐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방산주 대표적인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K2 전차에 관련된 현대 로템이 있는데 얘네들은 오늘 주가가 좀 별로예요. 흐름이 좀 약해졌어요. 근데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 천궁2의 레이더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는 그런 협력업체거든요. 협력업체라기보다는 주 개발 업체겠죠. 그래서 이런 쪽의 주가 반응을 보셔도 지금 무기가 어느 쪽이 지금 더 가치가 높아졌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산주도 예전 방산주보다는 지금 이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 업체들을 노리시는 게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방산주 쪽도 중동 전쟁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서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방산주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또 종목마다 우리가 확실한 수익률은 좀 극명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종목의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한 시점일 것 같고요. 지금 중동발 리스크가 확산되기 때문에 방산주에는 더욱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현 시점에서 꼭 바라봐야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미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종목 자료집의 수익률은 증명해 드렸던 바, 자, 투자는 뭐다? 한 박자 빠른 매매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현 시점에서 방산주에서 어떤 종목을 꼭 이 시점에서 매력 있게 바로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올리시면 인증 부탁드리고요. 자, 하나, 둘, 셋. 짜잔! 자, 전례 없는 중동지 정학적 리스크 확산은 이건 역설적으로 우리가 K방산주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트리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장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방산주에 관련한 관심은 더욱더 커지는데 단순히 테마가 아니고요. 실적이 증명된 종목들 위주로의 사실 선별 전략을 잘 짜야 되는 만큼 우리는 이 시점에서의 어떤 종목을 꼭 들어가야 되는지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이 타이밍 맞춰서 딱 올려주셨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종목이랑 전략은 가려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하단의 QR 스캔으로 입장하시는 순간 우리는 어떤 종목을 방산주에서 꼭 미리 지금 담아야 되는지 바로 올려놨으니까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한번 확인해 보죠. 어떤 종목을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지. 이야, 이 역시죠. 종목이군요, 대표님. 천공 말씀하실 때 우리가 네. 눈치를 또 챘어야 됐는데, 역시 이 종목일까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회사는 원래부터 이 로켓이나 의뢰 이런 미사일 쪽의 전문 생산 업체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의뢰, 그다음에 중의뢰, 그리고 단기 요격용 미사일, 그다음에 지금 이 천궁2 같은 이런 중거리 요격 미사일까지 생산을 하는 기업이었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아시다시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도 뭐 실적이 괜찮고 다 좋았는데 이번에 이 천궁2가 히트를 쳐버리면서 아마도 수주가 끊임없이 계속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는 약간 우려감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은 너무 유명해져 버렸어요.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개인들이 너무 가담을 많이 하는 부분이 좀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이 주식에서는 끈기, 그 다음에 꾸준한 매집, 이게 결국은 수익을 결정짓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종목을 몰라서 안 산 게 아닙니다. 샀는데 결국 조금만 먹으니까 바로 팔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투자자들이 많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능근히 그냥 들고 계셨던 분들, 끈끈하게 갖고 가셨던 분들은 큰 수익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지금 개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답답하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거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을 때는 결국 끈질긴 투자자만 살아남아서 이 수익의 열매를 맛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참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만 분명한 것은 실적이 확실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수주 대박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개인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약간 조정을 거친다든가 아니면 좀 쉬어가는 자리들이 꼭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에 급해져 가지고 막 왕창 사버리지 마시고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 시 저점 매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점 분할 매수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을 맛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주식 공부방에 바로 업로드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률 표를 보면서 왜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 이 시점에서 확인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자, 이만큼의 빨간불을 실시간으로 생방송 도중에 알려드리고 있는 기회입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또 함께 하시면 특별한 기회 뭐 있죠? 장중에 또 올라갈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어련히 대표님이 찝어주십니다. 단기 공략주 보너스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50분까지 방송 시간 10분 남짓 남았습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쪽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로봇과 ESS가 좀 구원투수가 되어주더니 네. 이번에는 좀 이제 유가까지 좀 도와주려나 봅니다. 네.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의 오름폭을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조금 더 긴 대응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023년도에 전기차 대박이 한번 터졌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내리막 현상이 나왔었죠. 그리고 캐즘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이 또 줄고 또 금양 같은 회사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2차 전지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됐어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경우에도 나도 2차 전지 지금 들고 있는데 나 물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는 도대체 언제쯤 빛이 한번 들어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그 부분이 약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일단 저부터도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고 있었는데 이거 전기차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 가격은 가격이 지금 막 오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전기차 가격은 그 전기를 충전하는 가격은 지금 싸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흔히 집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집밥 먹이면은 가격이 많이 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구매 욕구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보다는 이 불나는 문제들, 이슈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조금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어떤 불확실성을 없애버리려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야 되는 건 확실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개선된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전기차 라인업도 이제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엔진이 들어가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엔진이 들어갈 공간까지 차량의 내부로 만들어 가지고 공간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어요. 최근에 나온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자동차를 보시면은 그 차는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실내는 타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엔진이 들어가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휠 하우스가 넓어지면서 휠 베이스가 넓어지면서 차량의 안정감이 높아진다는 거, 이런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업체들이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유럽 쪽에도 이제는 또 다시 전기차에 대한 법안이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 유럽 쪽에 우리 한국 차들이 지금 국민차처럼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독일산 자동차에 비해서 중국산은 사실 좀 못 믿는 거, 그거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그 특정 차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 기술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안정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고, 독일 차는 차 기본기는 좋은데 이게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화려한 면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국산 차들은 같은 가격대에서 옵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게 참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유럽 쪽의 선호도가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기차도 유럽 쪽에서 이제 좀 더 판매량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쪽이 돌파구를 마련했던 게 로봇이지 않습니까? 이 로봇 쪽은 중국이 많이 생산하는 그 LFP 배터리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배터리가 훨씬 더 괜찮다. 그래서 그런 쪽의 수요 증가도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보시면은 우선은 에코프로 BM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 보시면은
최근에 증시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하락을 강하게 했는데도 이 2차 전지 관련주는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이 플러스 마감을 했어요. 그거는 결국은 유가가 그만큼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런 심리적인 기대감, 이것이 분명히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외국인들이 사실 요즘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뭐 조 단위로 팔아치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확실히 외국인들도 요즘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야금야금 꾸준히 좀 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차 전지 얘기하고 다음 주 또 출연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시청자 여러분 2차 전지 날라갔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투자라는 것은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용기를 내는 그런 투자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워낙 대표하는 종목이지만 또 작전상 후퇴하는 이런 그렇죠. 융통성도 좀 보여야 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관련주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떤 종목을 현 시점에서 공략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대표님 그럼 지금 알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종목자를 좀 올려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짜잔! 저 최근에 유가 상승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 증가 당연히 가속화될 거다라는 전망이 플러스 말씀하셨다시피 유럽의 이 산업 가속화법이 시행되면서 이중 효과를 좀 이중 수혜를 좀 누릴 수 있다라고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엄을 높일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따로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보시다시피 종목이랑 전략은 가려놨지만 우리 대표님이 지금 바로 주식 공부방에 올려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2차 전지. 이 종목이군요. 이거 빼고 얘기 못하죠, 얘기 대표님. 못하겠죠? 일단 짧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차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셔도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물론 뭐 한번 크게 출렁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없고 전체적으로도 추세가 우상향으로 꾸준히 훼손되지 않고 있죠. 그것은 그만큼 이 종목군이나 2차 전지 쪽에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거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기다리던 4교시 바로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태양광에 좀 연계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태양광 쪽도 지금 유가 급등하고 100% 연계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석유가 필요한데 이 석유 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단가 문제로 가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풍력 쪽은 아직까지 별 반응이 없는데 태양광은 확실히 주가의 흐름이 강력한 흐름이 나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솔루션이었는데요. 이 하나솔루션은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상승도 많이 나왔고 또 그 내용을 보시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수익도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하나솔루션은 아니지만은 태양광 전문 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최근의 흐름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차트를 보셔도 오늘도 별로 크게 하락한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우상향 꾸준히 보이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작년에는 아쉽게도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매출은 좋았는데 수익성이 떨어졌어요. 근데 올해는 수익성도 충분히 챙기고 있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북미 시장에 지금은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의 매출 증가가 확실히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북미 시장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막 주가가 급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업종의 특성상 반도체 소재 쪽도 공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출렁임이 잦아들고 상황이 좋아진다면은 이 반도체 소재 쪽의 공급도 분명히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기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은 하나솔루션이었고 네. 우리가 또 이번에 태양광 관련주를 또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 이제 그만큼의 사실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냐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북미 매출 쪽도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유가 급등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플러스로 반도체 소재 쪽까지 또 확대를 하면서 여기에 관련한 수혜까지 넘볼 수 있으며 흑자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차트만 보고는 사실 어떤 종목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송 끝나자마자 이게 무슨 종목인지 그리고 장중에 오를 때는 어떤 전략 그리고 좀 하락했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기회를 삼아서 이 종목을 또 전략을 짜야 되는지까지 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마지막 히든 종목까지 꼭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또 최병권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푹 쉬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